안녕하세요. 세기센츄리 히트플러스 이승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귀한 시간 내서 시작한 셀프 시공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7단계의 시공 방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영상대로 하시면 작은 평수의 경우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3평 정도의 소면적일 때만 자가 설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3평 이하 시공도 현재 전기 용량과 앞으로 사용할 전기 용량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용인에 있는 식당 내 휴게실입니다. 2평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샘플로 따라하시기 쉬울 겁니다. Chapter 1. 현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공정이 바로 청소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굳어버린 백시멘트 찌꺼기나 시멘트 둔덕 등을 헤라로 깔끔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돌출물까지 정성껏 긁어내는 이 과정이 필름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5mm 정도 되는 단열재가 깔리기는 하지만 작은 피스나 시멘트가 굳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단열재를 뚫고 올라와 0.338mm 동판을 찌르는 순간 바로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고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hapter 2. 단열재 중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단열 성능은 좋지만 전도체인 동박, 은박 단열재 사용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 필름이 깔리는 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양상자를 깔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미세한 스파크를 발생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누전 차단기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종종 뒤집어서 깔면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는데 이건 고장 시간을 조금 연장할 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자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대고 난방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필름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걸 설치해도 얼마 가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일반 스티로폼은 집열력이 매우 뛰어나 모든 열을 잡게 되고 이로 인해 스티로폼은 빠른 시간 안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건 핑크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녹을 수도 있다가 아닌 녹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90% 이상 바닥이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발포 스펀지 단열재는 필름에서 발생한 열의 80%는 상부로 올려주고 나머지 20%는 바닥면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고 열이 숨을 쉴 수 있는 비전도성 발포 스펀지 전용 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Chapter 3. 세기센츄리 히트플러스 동판 넓이는 1.5cm, 두께는 0.07mm입니다. 스펙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동판의 규격이 전류가 흐르는 길의 넓이이고 이에 따라 최단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히트플러스 난방필름 기준 1m 폭은 최대 5.4m, 80cm는 6.4m, 50cm는 9m 이내로 재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교실이나 복도, 강당 등 긴 구간에 필름을 한 줄로 길게 쭉 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의 넓이와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길만 너무 길게 길어지니 열이 제대로 나지 않을 뿐더러 접점 부위에 전류가 꽉 막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운 좋게 고사양 제품이었다면 접점 부위가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병목 지점에서 스파크가 생기며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제품 불량이라면 판매처와 갈등을 빚지만 이건 당연히 제품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한계를 무시한 시공의 문제입니다. 즉 제품 브랜드마다 동판 규격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입 전에 반드시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단하실 때는 필름 중간에 있는 20cm 간격에 맞춰 잘라주고 벽면과 필름의 넓이는 10에서 25cm 정도 유격을 줍니다. 싱크대나 가구 아래처럼 하중이 집중되는 곳이나 침수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은 필름을 넣지 않습니다. 제품별로 샘플을 몇 개 구해서 비교해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수가 작은 경우 샘플 구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 영상 속에 필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면 좋습니다. 고품질 패티를 사용하는 제품은 묵직, 듬탁, 무겁게 다뤄집니다. 가벼운 비닐처럼 펄럭이는 제품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변형되기 쉽습니다. 오랜 시간 용량 변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영상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만큼이라도 비교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Chapter 4.
결선 작업할 때는 전선의 두께는 2.5 스퀘어 연선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전선을 벗길 수 있는 스트리퍼를 이용해 전선을 1.5cm 정도 벗겨줍니다. 그리고 이걸 돌돌 말아서 반으로 접은 뒤 이 단자에 보면 이렇게 J자 홈이 있는데 이 J자 홈에다가 넣고 찝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엎어지니까 뭐 이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고 2번 찍어줍니다. 1번, 2번. 그리고 여기 보면 동판과 패티 사이에 이 단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번 패티를 2번 턱턱 쳐주면 여기 틈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단자 한쪽을 집어넣고 손으로 살짝 오므려 주고 2번 찝어줍니다. 1번, 2번. 그러면 첫 번째 선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선을 찝었는데 이게 오늘은 총 2판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마이너스, 마지막이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5cm 정도를 스티로퍼로 벗겨주고 돌돌 말아서 한번 접어주고 단자에 J자 홈에다가 꼽은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1번, 2번. 마찬가지로 단자와 패티 사이에 1번, 2번 정도 쳐주면 틈이 벌어지니까 여기다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손으로 한번 오물려주고 2번 찝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동판 벌려주고 J점을 여기다 살짝 걸치고 한번 2번 해줍니다. 단자를 필름에다 뭐든 찝어놓고 전선을 찝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손에 익은 대로 이렇게 하면 세 번째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 선을 찝어줍니다. 마지막 선도 벗겨주고 J자 홈에다가 살짝 걸쳐준 뒤 전선을 한 번, 2번 찝어주고 3번, 2번 쳐주고 단자를 넣은 다음에 손으로 눌러주고 2번 찝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다 달릴 예상 위치까지 선을 가져가셔서 끊어주면 됩니다. Chapter 5. 절연 작업에 사용하는 부틸 테이프는 실리콘 소재로 절연 성능이 뛰어나지만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틸 테이프는 단자가 물린 아래쪽에 한 장 붙이고 그 위로 한 장 겹쳐서 붙여줍니다. 이때 상, 하, 좌, 우 대칭을 최대한 맞춰 부착해야 밀봉 효과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자도 방금과 동일하게 작업하는데 이때 전선 한 가닥은 부틸 테이프 위쪽으로 지나가게 해서 살짝 걸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OPP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동판에서는 단자 홈을 통해 전선을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한 뒤 그 위아래도 부틸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해 줍니다. 부틸 작업 후 OPP 테이프로 단자면과 반대쪽 절단면에 마무리 절연을 합니다. 이때 OPP 테이프에 주름이 생기면 혹시라도 물이 침투할 경우 주름을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 최대한 팽팽하게 붙여줍니다. OPP 테이프는 경포장용, 중포장용, 냉동포장용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필름 시공에서는 최소 중포장용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테이프가 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부착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러면 테이프가 패티면에서 들뜨게 되고 그 사이로 수분이 침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중포장용 이상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hapter 6. UTH-135 모델의 장점은 온도의 최대치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여기서 6 또는 5 또는 4 이렇게 임의대로 원하는 단계에 리밋을 걸 수 있습니다. 이건 온도로 표시할 때 뭐 35도, 40도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조절기 브라켓과 조절기를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온도 조절기를 위로 올리면 분리가 됩니다. 그럼 화면 왼쪽 2개가 아웃이고 오른쪽 2개가 인이 됩니다. 아웃 아래에 있는 게 센서 라인입니다. 아웃 라인에 필름선을 연결하고 인 라인에 전기 콘센트를 연결합니다. 설치는 먼저 브라켓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빈 틈에 실리콘을 조금 발라줍니다.
브라켓을 벽면에 붙여주고 핏으로 위아래 고정해줍니다. 다음 프로파일을 붙여주는데 바닥에 필름 보호대하고 장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1cm 정도 짧게 잘라줍니다. 필름선을 프로파일에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인 단자의 콘센트를 연결하고 필름선에 아웃선도 연결합니다. 다음 조절기를 브라켓 위에 살짝 걸친 뒤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럼 고정이 되고 조절기 설치는 끝납니다. 조절기 설치가 끝나면 전원을 공급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테스트를 하지만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은 필름 한 판 한 판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면 됩니다. 이때 특히 단자가 들어가는 접점 부위는 눈으로도 손으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열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필름 자체는 10초 정도면 충분히 열을 느끼게 되고 장판을 올린 경우는 1분, 강화마루는 5에서 10분 정도 지나야 온기가 올라옵니다. 실내 공기까지 훈훈해지는 데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20분 내에면 따뜻해집니다. 제대로 된 필름의 시공이 FM이었다면 필름 자체는 고장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온도 조절기이고 나머지는 침수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저가형 조절기를 썼다가 고장이 나면 이게 필름 문제인지 조절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 AS를 불러야 하고 이렇게 되면 출장비에 재료비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조절기만큼은 조금 비싸더라도 고사양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Chapter 7. 필름 보호대 설치하실 때는 먼저 면적에 맞춰서 보호대를 쫙 펼쳐줍니다. 이걸 한 장 붙이고 한 장 가져오고 한 장 붙이고 한 장 가져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호판의 면과 면 사이는 딱 붙여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에서 2mm 정도 여유를 두고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판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장판이 봉긋하게 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방필름 필요해서 알아보기는 하는데 막상 고르려고 하면 브랜드도 많고 설명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럴 때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엔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지고 해서 브랜드를 찾게 됩니다. 세기 센츄리라고 하는 최고의 브랜드가 있기는 하나 브랜드만 믿기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뭔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 4가지만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KC 인증,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 원적외선 시험 성적서, 방수 확인 테스트. 말로는 누구나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난방필름 선택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할 기본 확인 4가지 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KC 인증. 제품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화려한 설명이 아니라 KC 인증서입니다. 난방필름은 전기를 사용하고 바닥 아래에서 오랜 시간 열을 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보다 그 안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KC 인증은 국가 기준에 맞춰 전기 안정성을 확인받았다는 기본 중에 기본 증명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자파 적합성 및 강도 시험 성적서. 전자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표현이 바로 무전자파라는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서 무전자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 핵심 포인트는 전자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가 안전기준치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전자파 적합성 및 강도 시험 성적서입니다. 이 성적서는 실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가 기준 내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치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전자파 걱정 없습니다. 무전자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믿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국가공인 시험 기관이 남긴 숫자와 성적서입니다. 세 번째, 방수 확인 테스트. 전기 필름 난방은 바닥 아래에 시공되기 때문에 습기와 생활 수분을 완전히 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수 성능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전기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확인 항목입니다. 중요한 건 방수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공인기관에서 실제로 검증했는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성적서는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공식 시험 자료입니다. 절연 작업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최종 안전성은 결국 제품 자체의 기본 품질 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공만 믿기보다 제품이 수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응하는지 방수 확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적외선 시험 성적서. 방사율 0.90
0.901입니다. 원적외선 방사율은 1에 가까울수록 높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0.850 이상이면서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의료기기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트플러스 난방필름은 그보다 높은 0.901입니다. 세상의 모든 발열체에서는 아주 미세하게라도 원적외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방출하느냐이고 이 수치가 제품의 차이입니다. 히트플러스의 0.901이라는 숫자는 원적외선 방출 성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숫자로 따뜻함을 증명한 제품 원적외선 시험 성적서가 바로 히트플러스의 따뜻함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확인해야 하는 인증서 4가지에 대해서 나열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